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쓰러담은 반도체 주식 딱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죠. 기존에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였고 뒤에 이어서는 기판 관련된 기업들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는 너무나도 품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반도체 증설을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하나둘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서 병목 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품목부터 하나씩 과도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 매집과 함께 후성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병목 현상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고요. 단순하게 종목만 알아가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 전공정 관련 종목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집중하시고요. 없으신 분들도 새롭게 편입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제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 추가적으로 제가 선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100% 무료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도대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6월 14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토요일 강의 끝났을 것 같고요. 일요일 저녁 강의를 남겨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요일 강의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강의고 늦으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들으셔야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본격적인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고 봅니다. 반도체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스페이스X가 이름은 우주항공 기업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AI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AI예요. AI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서 우리는 해당 기업을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를 구매도 하지만 직접 생산까지 이야기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의 기업을 지금 상장시켰는지 보죠. 이번 기업 공개로 스페이스X는 상장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 114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 직후 기업 가치는 1조 7,700억 달러, 2,689조 원, 거의 3,000조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미친 상승이죠. 이거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자가 없습니다. 거의 지분의 절반 정도를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고 의결권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상장하자마자 아마존에 이어서 시총 6위에 등극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장을 해서 스페이스X 투자해야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상장을 이미 했고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돈으로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거냐는 거죠. 지금 이제 엄청난 자금을 조달했는데 어디다 돈을 쓸 것이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및 칩 확보를 할 것으로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스타쉽 대량 생산 공장, 쏘아 올리는 공장, 우주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만들려면 우주로 다양한 지금 현재 반도체들을 띄어 올려야 되잖아요. 인공위성들 띄어 올려야 되고 반도체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기 위해서 더 많은 우주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우주선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더 많이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인 차세대 스타링크 V3 및 다이렉트 투셀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존 사업도 강화한다는 얘기고요. 최종적으로는 화성 탐사 및 나사 아르티미스 프로젝트를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많은 비용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돈이 투자가 되겠지만 원래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상장 전에 자신이 어디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쓴지 재무제표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스타링크는 흑자고요. 뭐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안정된 사업이고 지금 이제 굳이 이제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돈을 쓴 곳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비용이 일부 꽤 나가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압도적입니다. 거의 10배 이상 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이미 지금 데이터 센터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요 그냥 우주항공 기업이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AI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AI에 투자를 이뤄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럼 테라팹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왜 굳이 잘 나가는 사람 냅두고 하던 거나 잘하지, 솔직히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하던 거나 잘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만장자를 찍은 이 사람은 왜 하필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테라팹을 건설하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테라팹에서 생산될 칩의 약 80%는 우주항공 및 오비탈 궤도 데이터 센터용으로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발사체를 만들 예정인데 이거 만들어져 봤자 제대로 생산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만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주선 잘 만들면 뭐 합니까? 이거 반도체 우주 데이터 센터 올릴 반도체가 없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일론 머스크는요, 자신이 우주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에 필요한 용량을 굉장히 크게 계획하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 전 세계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만들어내는 연간 AI 파워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요 정도면 차이면 거의 뭐 50배 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500배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나도 극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찍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인프라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 무한대로 가능하고 냉각 지금 이제 방열이 유리한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 위성들을 3년 안에 띄우겠다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에 띄울 인공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2017년 초기 모델 2기를 만들어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대량 생산 공장 2017년 말까지 대량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우주 데이터 센터를 여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말 3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게 태양열 판일 거고요. 열을 배출하는 지금 방열판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에너지는 밖으로 이제 열 에너지는 밖으로 쏴 버리고 빛의 에너지 태양광을 받아들이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고요. 비행기를 여기 이제 보잉 비행기를 갖다 놓으면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상당히 큰 지금 현재 인공위성을 올린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스펙까지도 좀 공개하는 걸 보면 진심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의문이죠.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추진을 할까라고 하면은요, 지금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텔의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이나노 및 인텔의 차세대 첨단 공정인 지금 현재 1.4나노급 기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흡수해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재 기술이 이제 완성시키기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자금력도 꽤나 많이 이제 부족해진 상황이고요. 물론 요즘 CPU 잘 팔리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최근에 망할 뻔했어요. 망할 뻔한 위기를 거쳐왔던 기업이라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인텔이 지금 유일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게. 근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 TSMC하고 삼성전자, 심지어 삼성전자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양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전문가를
인프라를 투입해서 생산을 해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파고들기 시작했다? 바로 스페이스X가 파고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스페이스X가 인텔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일 핵심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일단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국가 자본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려서는 이제 국가가 기업에게 투자하고 기업을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의 근데 보통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밀어주는 건 이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업종, 하나의 기업을 심지어 밀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과거 같으면 하지 않을 법한 일이죠. 근데 왜 하냐라고 하면 중국과의 경쟁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이 국가가 기업을 밀어줘서 엄청난 보조금으로 밀어줘서 전 세계 이제 제조업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꽤나 많이 뺏겼죠. 전기차 같은 것들도 중국한테 싹 다 뺏기고 태양열 발전기 싹 다 뺏긴 거 상당히 많죠. 통신 장비들 싹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 지분을 매수한다든가 기업들, 혹은 지금 현재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지금 현재 기업을 직접 밀어주고 지분을 확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분을 매수했다로 끝나지 않고요. 특정 산업을,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래에 대만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근데 대만에 TSMC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생산을 TSMC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근데 TSMC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만을 사수하긴 하지만 결국 반도체 생산을 미국 내로 들여오는 중장기 과제가 필요해서 지금 인텔을 살려두고 있고 밀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텔은 이제 막 지옥에서 올라온 기업이에요. 사실상 이제 막 살아나서 사실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 제조업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선택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텔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라이선스 계약이란 건 뭐냐면 인텔의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반도체 생산할게, 그 대신에 반도체 하나씩 만들 때마다 너한테 로열티를 지급할게, 이게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정부가 좋아하는 인텔 살리기를 동시에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미국 본토에 직접 생산을 현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국가 자본주의에 올라타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X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과거에 스페이스X가 초기에 아무것도 아닐 때 결국 나사에 계약을 따내가지고 결국 국가의 그 성장 지금 정책에 힘입어서 결국 첨단 기술을 완성할 때까지 지원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그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정부가 밀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현재 스페이스X가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왜 굳이 이제 테라팹을 했는지, 그들 중에서 인텔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라팹을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진지하게 봐야 돼요. 특히나 진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반도체 미국 내 생산은요, 미국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언젠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언젠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결국 경쟁 속에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편파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초기 투입은 무조건 한 번은 시킬 겁니다. 안 할 리가 없어요. 이게 가끔가다 이 댓글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테라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려면 테라팩이 성공한다는 가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테라팩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죠. 단기간에.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요. 중요한 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당장에 2, 3년에서 된다 안 된다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든 4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이 테라펩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중국한테 지면 안 되니까. 대만을 뺏기면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중장기적으로 결국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텔이라는 기업이 구심점이고, 이 인텔이라는 기업을 라이선스를 따와서 테라펩이 현재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초기에 테라펩이 그리고 중요한 게 엄청난 자본력이 투입된다는 얘기는요,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분명히 초기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생길 겁니다. 장비를 정확하게 반도체 장비를 테라펩에 공급을 할 거고요,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완전 이제 공정이 완성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은 지금 당장에 초기 투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테라펩 규모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라펩 자체에 쏟아붓는 자금 자체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규모로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한 80억에서 70억 사이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대량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관련된 기업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그걸 이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 실적, 당장의 실적 플러스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이겁니다. 실적이 올라온다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에요. 실적은 누가 채워주죠? 삼성, SK하이닉스, 얘네가 이 둘이 채워줄 거고요. 추가적인 더 큰 모멘텀은 테라펩이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테라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단기간에 파동이 나왔다가 결국 우리가 주식 평생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올라가면 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팔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우리가 테라펩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판다라는 생각으로 편입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저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VM하고 유진테크, 뭐 정확하게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의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반도체 전공정은요, 일단 반도체 판을 만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판,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반도체 패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그 네모나게 생긴 걸, 그 동그랗게 생긴 걸 네모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패널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전공정이 그 이후에 후공정 같은 경우가 웨이퍼를 절단하고 칩을 추출해서 결국에 반도체를 GPU 반도체, 뭐 CPU, HBM 반도체 이런 거 다 조합해서 하나의 패키징으로 완성하는 게 후공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기업들, 지금 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전공정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공정을 봐야 된 이유 심플합니다. 결국 어떤 반도체를 만들든 결국에는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테라펩이 GPU를 대신할 AI 가속기를 만들든 메모리 반도체, HBM D램을 만들든 모든 공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전공정이에요. 후공정에서 우리가 후공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후공정하고 전공정하고 좀 어느 정도 겹쳐 있긴 한데, 일단 전공정 그 과정 자체는요, 어떤 사업을 하든 결국 다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들일 수밖에 없어요. 후공정은 뭐 특히나 후공정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HBM에서 중요한 게 후공정이에요. 패키징 특히나 중요한 거라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움직이겠지만,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일 것 같지 않고 나중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전공정은 어떤 사업을 하든 결국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라서, 현재 구조에서는 전공정과 관련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뭐 오늘 말씀드렸던 지금 유진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앞서 설명드렸던 요 VM 같은 경우가 전공정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이외에도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매우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이 위주로 올라가요. 나머지 종목들도 움직이겠지. 후공정 관련 종목들도 나중에 움직이겠지만 일단 전공정이 셀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현재 저는 여태까지 강세를 강하게 보여왔었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기업이 결국 이 둘이거든요. 유진테크 그리고 VM 이 둘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급등해 주면서 외국인들이 일부 팔긴 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더 크게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괜히 다른 종목 잡기보다는 요즘 아시죠? 대장이 가던 놈이 더 잘 갑니다. 안 가던 놈이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반도체 소부장도 결국 가는 놈이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고요. 이유가 있는 놈이 더 갈 겁니다. 이제 그게 너무 뻔한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다른 종목으로 괜히 갈아타지 마시고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돈을 적게 투자하시는 방향성을 선택하시고 지금 좀 많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VM 같은 종목이라든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막상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좀 고민될 거예요. 전쟁이 당장 끝난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 아직 뭐 도장을 다 찍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혹은 지금 현재 뭐 호르무즈 해협을 단기간에 연다라고 해놨지만 6개월 이 2달 내 60일 이내에 다시 추가적인 자세한 협상을 하겠다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아직까지 약간 보류해놓은 성격이 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불안함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과감하게 사는 게 맞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왜 지금 현재 시대의 시점에 주식을 사기 시작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과 종목들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6월 14일 일요일 진행되는 강의에 추가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코가 한쪽이 막혀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태에서 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뭐 이런 일 없도록 잘 준비해서 또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였고요. 여러분들께 뭐 강의 추가적으로는 주말 강의 같은 경우는 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기다리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